여기 히토요시와 그의 더러운 집이 있는 날이야. 갑자기 정말 아름다운 하녀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하인으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충격에 빠졌어.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 분명해.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더러운 집으로 초대했지. 그는 부모님이 집에 없어서 좀 더럽다고 변명했어. 소개하자면 이 귀여운 아가씨는 주키. 최고의 암살자지만 왜인지 그에게 하인이 되고 싶어해. 히토요시는 그녀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지한 건지 의아해했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만약 그녀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바로 쫓아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주키는 순수하게 자신의 일이 주로 암살이고 주인을 배신하는 자들을 처치한다고 대답했어. 여기 온 것도 그분의 소개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 히토요시는 잠시 멍해졌어.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어. 갑자기 그는 여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었지. 하지만 주키는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었어. 히토요시는 그 집에 사는 여자의 조카로 주인의 아내와 자식의 먼 친척이야.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먼 친척이겠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암살 기술을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정원에서 보여주기로 했지. 순간 주키는 몸에 숨겨둔 무기를 사용해 멋지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나무에 칼을 꽂아 히토요시를 깜짝 놀라게 했어. 저건 인간이 아니라 악마 같은데?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고 즐겁게 재능을 발휘했어. 사실 암살할 때 그녀는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처치할 수 있지만 이번엔 히토요시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는 앉아서 떨며 만약 그녀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 그는 누구에게도 원한이 없으니 그녀의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지. 게다가 그녀가 언급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 그녀를 고용할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주키는 조금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비록 암살자지만 그녀는 매우 착했고 떠나기 전에 히토요시에게 인사를 해 그를 조금 미안하게 만들었어. 그 안타까운 소녀는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누가 그녀를 고용할지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때 히토요시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는 그녀가 떨어뜨린 머리핀을 돌려주기 위해 갔지만 뛰어가다 자동차에 부딪히려고 했지. 역동적인 반사신경으로 주키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즉시 그를 구했어. 다행히 그들은 다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으며 히토요시를 걱정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사람을 직접 구한 것은 처음이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히토요시는 그녀에게 머리핀을 돌려주고 다시 그녀를 배웅했어. 떠나는 순간 그는 마음을 바꿔 그녀에게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무기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칼은 인류의 첫 번째 도구이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아. 단 한 번의 배기로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갑자기 히토요시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느끼고 살인 청부업자를 초대해서 함께 살고 있다니. 그는 이제부터 그녀는 청소만 하면 된다고 다시 설명했다. 그녀는 정신없는 하녀가 그걸 살인을 의미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건 암살자의 용어일 뿐이고 청소는 집안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었다. 어머나 큰 쓰레기 봉지를 가리키며 주키는 그걸 시체를 담아두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 시점에서 히토는 위험하긴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었기에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를 이해한 그녀는 집안일을 잘하면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칼 이외의 것에 손을 대본 적이 없기에 꽤 서툴렀다.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낀 그녀는 사과하며 쫓겨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히토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비록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녀의 암살 기술은 정말 뛰어났다. 넘어질 뻔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히토요시는 그녀가 우울해 보이는 것을 보고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맡겼으니 더군다나 몸을 닦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은 건데 아무도 암살자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한 쫓아내지 않고 그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잠시 후 둘은 지침을 받아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히토요시는 매력적인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식사 시간에 그는 하녀에게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물어봤다. 그녀가 슬픈 강아지처럼 보이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목욕하라고 하고 자신은 혼자서 해보기로 했다. 그 후 욕실에서 주키는 맨의 말들을 계속 생각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아름다운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화려한 몸매를 감상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야채를 다듬는 것도 그녀가 맡았고 누가 칼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겠는가. 그녀는 양배추를 공중으로 던지고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먹기 좋은 조각으로 잘라냈다. 그리고 사냥한 양배추가 완성된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 다음은 즉석 미소국을 준비하고 몇 가지 패스트푸드와 함께 해보려 했다. 사실 히토요시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그는 주키에게 튀김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없다고 했다. 정말로 최고의 암살자인 그녀는 오직 일만 신경 쓰고 먹는 건 상관이 없었다.
그녀의 인식 속에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맛이나 멋에 대한 개념은 무의미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광고했다. 하지만 튀김을 먹으면 세상이 바뀔 거야. 이 음식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식당의 것이고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란다. 여러 가지 다른 요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되며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나의 1순위 선택이 된다. 이해할 수 없었던 주키는 그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듣고 있었다. 음식이 다름 아닌 음식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그녀가 주인에게 다 먹으라고 제안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히토요시는 그 고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귀여운 하녀에게 주었다. 하나는 가족처럼 먹고 그렇게 둘은 자신이 만든 미소국과 함께 튀김을 즐겼다. 주키는 그것을 먹어보았지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고기부터 밥, 특별한 국물까지 암살자의 삶이 그녀에게 미각을 앗아간 것 같았다. 그녀는 과거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조금의 차이를 느꼈다. 맨이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오늘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맛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다. 맨이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을 보고 주키는 이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맨은 정말 따뜻하고 목욕물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 히토는 그녀가 위층에서 잘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주었다. 비록 청소는 하지 않았지만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만 바꾸면 된다. 실제로 그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지 머물 곳만 있으면 만족했다. 주인은 그녀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니 그녀는 고마움을 느꼈다. 주키는 특제 소스가 듬뿍 묻은 튀김을 먹으며 맨이 알려준 대로 따라해보았고 놀랍게도 이번엔 미각이 돌아왔다. 맨이 진심이 그녀를 깨운 것 같았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특별한 소스의 기억이 떠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히토요시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 사실 그는 예전에도 악몽을 꾸곤 했고 그런 꿈을 꾸면 항상 울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말 많이 울었다. 시계를 보니 겨우 3시,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보통 그는 부엌에 몇 개의 컵라면을 두고 있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다가 오늘의 암살자 하녀를 생각하게 되었고 불안해져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들여다보았다. 주키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하얀색의 옷이 마치 유령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는 꽤 귀여웠다. 방금 느낀 그 신비로운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그녀는 부엌에 몰래 와서 먹고 있었고 몇 초가 지나자 자신의 행동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과했어. 주인의 소중한 것을 몰래 먹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어. 그는 그녀도 자신처럼 배고프다는 걸 알고 두 사람을 위해 면을 끓일 생각을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키는 이렇게 말했어. 만약 내가 내일 죽어야 한다면 내 가장 큰 소원은 이 소스의 맛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 이 말은 히토요시에게 새로운 간식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어. 청년은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하녀가 소스에 찍어 먹게 했어. 하녀는 그 신성한 소스에 기뻐하며 어떤 것을 찍어 먹는 건 상관하지 않았어. 잠시 후 주키는 그의 악몽에 대해 물었어. 이 질문은 정말 놀라웠어. 그녀는 설명했어. 방금 몰래 먹으러 내려갈 때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누군가 공격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기를 챙겨서 확인하러 갔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너가 많이 울었던 것만 확인했어. 듣고 난 후 히토요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여자에게 보인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어. 하녀는 덧붙였어. 그는 꿈속에서 여러 번 어머니를 부르기도 했어. 놀랍게도 주키도 꿈을 꿨지. 그것은 신성한 소스와 대화하는 꿈이었어. 소스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많으니 너는 평생 이를 다 먹을 걱정 없어. 하지만 위기 순간에 깨어났어. 그래서 그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이 났지. 히토요시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게다가 이건 그녀가 지금까지 꿨던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어. 예전에는 피로 얼룩진 꿈만 꿨으니까. 깨어났을 때도 오늘처럼 감정이 없었지.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어서 그 거대한 소스의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 주인의 눈물이 생각나서 그녀는 조금 슬펐어. 어떻게 그 청년을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그는 꽤 기뻐했어.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를 꺼냈지. 악몽이 오면 그녀는 항상 무릎에 그의 머리를 얹어주었어. 주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초대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는 어렸을 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커서 그런 게 맞지 않다고 했어. 하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그는 갑자기 눕기 시작했어. 그녀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지. 주키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잠재웠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 두 개의 볼을 보고는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